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사실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혼 요즘에 진짜 많습니다. 이게 이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죠? 재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재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빨리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살다가 뭐 중년쯤 혹은 그 이상 돼서 황혼이혼까지 이렇게 가서 이혼하시고 재혼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반대를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부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1가구 2주택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 많이 낸다든가 각자 청약을 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더 유리하다든가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혼 많이 하니까 살아보고 결정해야 된다 하면서 아이 태어나면 혼인신고해야지,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혼인신고할 때까지 미루는데 요즘에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생기고 이러면은 혼인신고 안 하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또 이혼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요 또 아이 태어나도 혼인신고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실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와 이 법적인 지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상속이에요. 사실혼도 우리가 법률혼에 준해서, 그러니까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배우자가 외도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를 하고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도 청구하고 해서 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들은 일반 법률혼과 거의 사실상 동일하게 이렇게 청구하고 받아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상속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배우자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정말 단 1원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이런 경우들은 개별 연금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도록 보호해주는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그 연금 말고 자기가 가졌던 재산, 돌아가신 사실혼 배우자가 가졌던 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한 푼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한 경우에는 아빠나 엄마가 재혼하려고 그러면 혼인신고 하지 마라, 재산 노리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단 하루를 법률혼 배우자로 살고 누군가가 상대방이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1.5대 아이들 1대1대1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속분이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가 진짜 안타까웠던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였냐면,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분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미장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일궈온 재산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 결혼했던 분과는 안타깝게도 사별을 하시고 혼자서 일을 하시면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를 만납니다. 다시 두 번째 20살처럼 둘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전혼 관계에서 있었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두 분이 만났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중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여서 어렸거든요. 그런데 둘이 이제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니까 그 전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 딸도 데려와라, 같이 키우자 해가지고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대요.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나이 들어서 만났는데 뭘 혼인신고하고 사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 뭐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둘이 좋아서 애들 데리고 사는 건데 그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은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같이 키웠고, 그리고 결혼식만 안 하고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양가의 부모님들도 다 서로 뵙고 왕래하고 뭐 이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을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한 채, 빌라를 한 채 마련을 하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아들 딸 다 키워가지고 성인 돼서 대학 보내고 독립시키고 할머니랑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할머니가 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간병을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뒷바라지 해주면서 내 노후를 함께 보내준 두 번째 아내가 고마워서 원래 모아놓던 돈과 아이들 키우면서 모은 돈을 합쳐서 빌라를 사실 때 그 빌라 명의를 아내한테로 다 그냥 해주셨던 거예요. 그냥 그런 역시 재산이나 이런 거에 욕심도 없고, 딱히 내가 뭐 남자가 그 아내한테 그 명의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혼인신고라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할머니 명의 빌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가요? 아들, 딸한테 1대1로 상속되는 거예요. 왜냐 할머니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빌라의 절반과 절반은 아들, 딸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빌라에 사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장성에서 독립한 자녀들이 딱 상속을 받고 난 뒤에 할아버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나 이 집 팔 거니까 나가달라고.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할머니 간병할 때도 자기 간병비 다 됐고 대학 등록금까지는 지원을 못 해줬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도 할아버지가 벌어서 다 했고 할머니는 근근히 아르바이트해서 생계에 보태셨지만 실질적으로 가장은 할아버지였고 할아버지가 다 키워주고 집도 다 마련하는 돈도 종잣돈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빌라 뭐 아주 비싼 빌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명의로 빌라를 사줬는데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정말 단 하나도 주장을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재산 분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상속이 되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규정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굉장히 슬픈 얘기였던 게 사실혼 배우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빨리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혼해서 사실상 이혼이죠. 재산 분할 받아오면서 내 재산 주장하고 이 사람 버려야 되는 거냐 그러라고 만든 규정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케이스여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혼 배우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예방하려면 그 뭐 사실혼 배우자 아프면은 빨리 재산 분할하고 이 사람 버리거나 아니면은 혼인신고를 빨리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명의를 반반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살아계셨을 때 내 모든 재산을 나의 사실혼 배우자 할아버지에게 주겠다 이런 유언장을 쓰시면 유류분은 설령 그 자녀들에게 돌아갈지언정 유류분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리를 지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을 해두시는 방법이 살아계실 때 뭐 혼인신고를 굳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대방 배우자가 아픈데 외면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비정한 방법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